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아주 황사가 겹쳐가지고 심각하네요. 저같이 이렇게 허약체질 노인네는 이런 날 굉장히 두렵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지금 중국이 이번에 G7 폐막에 맞춰가지고 미국이 이제 G7에서 세계 이제 주요국들을 다 거느리고 다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제재를 앞으로 더 하고 못 살게 굴자. 경제적으로 완전 무릎 꿇려버리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소심한 보복을 했죠. 근데 이 보복은 사실 얼마 전부터 예고된 거였죠. 말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겠다. 저 컴퓨터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보통 저도 이제 제 컴퓨터에 그 하드 드라이브 마이크론 거 하나 있고요. 네. 그 하드 디스크 말고 그 뭐죠 그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처럼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뭐 디스크나 이런 거 뭐 생산하는 데인데 요 회사가 사실 중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메이크업 브랜드로도 많이 있지만 그 수요가 미국의 이 마이크론 회사 것도 많이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거 완전히 이렇게 지금 당장 중국이 싫다하고 안 사고 다 끊기에는 뭐 중국 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또 그 비슷한 메모리 업체나 이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그러고 그래서 당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최첨단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뭐 싫다 하면은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처음 나왔는지 제가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불러갖고 정상회담 하러 간다 할 때 그 전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겠다고 한번 슬쩍 얘기를 풀었었어요. 그때 왜 풀었냐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마이크론에서 그만큼 중국에서 못 팔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만한 그 빈 수요를 누가 채웁니까?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 수요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만큼 팔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론이 못 파는 만큼. 그러니까 중국이 살짝 여지를 준 거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정상회의 가가지고 그 바이든이 하잔 대로 다 쫓아가지 말고 니네 한국도 생각이 있으면 니네 지금 힘들잖아 수출 특히 뭐 반도체 완전 절단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제 적당히 니네가 줄타기 잘하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이만큼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니네 한국이 들어와 그럼 니네 거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짝 조금 여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말로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미 뭐 미국 쪽 노선을 타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이든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바로 성명을 띄웠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앞으로 마이크론 제재해서 그 공백이 생기더라도 거기에다가 니네 한국의 삼성이나 SK가 거기다 물건 팔아먹지 마라고 미리 공개적으로 우리가 가서 뭐 그거 가지고 협상하지도 못하게 아예 좀 자존심 상하죠. 어디 식민지 국가도 아닌데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물론 이제 그
명분은 있습니다. 그 나쁜 중국 놈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다. 전 세계의 어떤 자유와 평화, 뭐 전쟁 지원도 있고 하니까 좋은 그런 명분은 갖다 붙이지만 이거 아주 뭐 꼭두각시처럼 우리한테 너무 좀 이래라 저래라 외국 애들도 보고 있는데 좀 우리 자존심이 상하죠. 어쨌든 그때 한번 그런 식으로 마이크론 제재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진행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G7 회의에서 정말 중국을 건드리니까 중국도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겁니다. 나 진짜 니네 마이크론. 근데 사실 반도체 전쟁이라고 제목을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데 반도체 전쟁은 지금 싸우면 누가 봐도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술 차이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 문제를 반도체 분야의 문제를 점점 더 막 키워갖고 격화해봤자 중국한테 좋을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 엄포만 놓고 야 우리도 정말 자꾸 그렇게 찔리면 정말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보복할 거야. 말은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또 이번에 G7 요러니까 중국도 반응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론 얘기를. 이 마이크론 얘기를 왜 지금 또 꺼냈냐면 바로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삼성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그 당시 기사를 보죠.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4월 24일 기사인데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내 판매를 많이 하느라도 앞으로 금지해서 반도체가 부족해져도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예. 이제 들어야죠. 우리 힘이 없으니까. 이만큼 우리 수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마이크론이. 그런데 요새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마이크론이 일본 정부에서 약 1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서 히로시마에 있는 공장에서 차세대 D램을 생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업그레이드해서 차세대 D램. 이 차세대 D램이란 게 뭔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품질이 좋고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바로 TSMC하고 삼성 아닙니까? SK. 일본은 80년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거기 생산 라인을 조금 다른 나라에서 좀 여유를 주게 되면서 일본이 그때 반도체 강국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때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지금 중국 때려잡듯이 때려잡죠. 기축통화국의 어떤 위협이 되니까 엔화가 너무 강세가 됐거든요. 첨단 산업도 미국 바로 턱밑같이 쫓아오고 그 꼴을 못 봤죠. 그래서 그때 죽이는데 지금 뭐 중국처럼 막 죽이는 게 아니라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은 또 국민성이 이런 거는 그냥 제 스테레오타입으로 편견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일본은 자기한테 강자한테는 확실하게 대접해주고 절대 앞에 바로 꼬리 내립니다. 약자한테는 어떤 걔네들 세디즘 그 마조히즘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외교는 항상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 어쨌든 일본은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됐죠. 중국은 절대 안 그러죠. 갈 때까지 가겠다는 식으로 버티겠죠. 국민성이 틀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일본의 그 반도체가 그때 확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때 큰 겁니다. 우리가 그 수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떤 그 세계의 큰 흥망성쇠의 흐름을 타는 거죠. 사람이 뭐 운때가 있다고 하듯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알고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와서 다시 제가 그 작년부터 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최우선 우방으로 다시 키워주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작년 4월부터 그걸 지적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는 뭘 얘기를 했나요? 예. 앞으로 두고 봐라. 최고의 우방국으로 키워주면서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엔저를 고집하고 자기들 경제적 희생을 하면서 미국을 도와주고 최전선 선봉에 서가지고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면서 디커플링 되는데
일본도 자기들의 가장 큰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지만 제일 먼저 나서서 영국처럼 저렇게 자기들 경제가 망가져도 희생하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미국하고 밀약이 돼 있다. 그 대가로 뭘 주겠다. 그 대가가 이제 제가 그때 작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산업적으로는 차세대 첨단 산업을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커나가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첨단 반도체하고 앞으로의 뭐 AI나 핵융합이나 뭐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가자. 기술 협력하면서 너희들 키워주겠다. 첨단 국가로. 그러면은 일본은 그동안 제조업부터 해서 첨단 산업을 다 중국하고 한국에 추월당해서 지금 완전 GDP도 우리한테 추월당하면서 쓰러지기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우리 뭐 그런 걔네들 자존심의 식민지 나라였던 한국한테 뒤집히는 건 정말 싫은데 그러지 않아도 맨날 K-팝이 왔고 한류 어쩌고저쩌고 눈꼴 씌워 죽겠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거기에 배팅을 한 겁니다. 미국 이렇게 다시 키워준 다시 한번 첨단 산업으로 일어나가지고 아시아의 최강자가 돼서 우리 그 옛날 동화 공영 한 것처럼 자기들이 볼 때 너무 이렇게 눈꼴 시는 이 한국이나 이런 애들 다시 다 밑에다가 군림하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군사 강국. 그 아시아의 그 전범국이었기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그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타격권을 가지고 파병까지 할 수 있으면서 첨단 군사 강국이 되는 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고 조금만 뭐 신사참배만 하려고 해도 저기 그냥 아시아의 모든 그 피해 국가들 일어나서 막 들고 일어나서 국제적으로 막 쥐잡듯이 두드려 잡은 게 그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근데 그게 미국이 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신냉전 시대를 주도할 테니까 네가 앞장서서 하고 그런 거 하면 뒤에서 다 봐주겠다 해서 군사 강국 제가 딱 두 가지를 찍었었죠. 그래서 작년 말에 두고 봐라 이제 군사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위안부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한 센카쿠 열도까지 심지어 오염수 방류까지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미국이 다 묵인해주고 승인해주고 분위기 잡아줘서 다른 애들 아무 말도 못하게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시켜줄 거다. 제가 글도 여러 번 남겼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금년 와서 진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러죠. 예. 그 두 가지인데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 반도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뺏길 수도 있다. 수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새로운 신냉전의 기축통합 패권 전쟁에서 이미 미국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 일본 반도체를 죽이고 덩달아 한국이 컸던 것처럼 이제는 신에치순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첨단 산업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TSMC나 한국의 삼성은 기술만 자기들이 쏙 빼가고 어떤 기술입니까? 생산 기술이죠. 팹리스로 설계하는 거는 이제 미국을 못 따라가지만 이렇게 어려운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하면 어이구 이걸 어떻게 만들어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바로 대만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도 좀 하지만 그거를 최신 기술을 지금 언제든 대만은 저기 중국 소나기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그 기술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TSMC를 폭발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 전에 슬슬 TSMC를 공장 최신 그 뭐 3나노, 2나노 최첨단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은 자꾸 미국 아니면은 미국하고 가장 친하고 미국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본이나 유럽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산 기술 이제 수율 좋게 생산해내는 기술은 지금 그건 다 손을 놔가지고 미국도 없어요. 미국 인텔도 그만큼 생산을 못 하죠. 아주 예전에는 인텔이 그런 거 생산하는 데였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인텔도 이거 힘들고 맨날
김밥이 열심히 만들어봤자 남는 건 없고 설계만 하면서 프랜차이즈 해갖고 로열티만 받아먹는 게 편하게 돈 벌어야지 하고 놔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TSMC와 삼성 SK가 먹고 사는 건데 이제는 그 기술을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저는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작년부터. 그래서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기사지만 마이크론이 지금 5월 18일 바로 며칠 전 기사네요. 일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서 히로시마에 공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차세대 D램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협력해서 가장 우리 지금 TSMC나 삼성에서 거기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급의 최고 품질, 최고 기술력이 들어간 그런 생산 기술을 자기들끼리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첫 삽을 뜬 겁니다. 그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모여서 연합체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연합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일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그 이제 반도체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갖고 향후 몇 년 동안 큰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이 라피더스 연합에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의 기사를 봤는데 이걸 우습게 코웃음 치더라고요. 니들이 한두 번 반도체를 한국한테 다시 뒤처지고 있는데 다시 살려보겠다고 그전에도 여러 번 노력했는데 다 안 됐다. 니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하나 조목조목 하면서 어디 감히 일본 놈들이 말이야 우리 지금 우리 대삼성을 쫓아오겠다고 코웃음을 치시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면 지금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고 있다는 게 제가 요즘 찍는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미 작년부터 일본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 아니라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그 국제 정세 청사진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죽여가면서 신냉전을 만들면서 기축통화 경쟁국을 죽이고 대신 일본을 키워주겠다고 지금 맘먹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 라피더스에 대해서 일본 정부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의 유수 기업들하고 정책적으로 위에 바이든 행정부나 이 백악관에서 다 시켜가지고 서로 앞으로 10년, 20년 청사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자고 그때부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지금 시도가 이 트라이가 틀린 거죠. 바로 그 결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크론이 여기서 하는데 단순히 여기서 지원금 받아서 자기들 공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 라피더스 이런 거하고 연합해서 같이 앞으로 뭐 TSMC나 뭐 삼성에서 그 나는 차세대 그 반도체 D램도 자기들도 생산할 수 있게 지금 시작하자 그거예요. 이제 그 느낌을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것도 5월 16일인데 슬슬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죠. 가만히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가 자꾸 뭉치네. 뒤늦게 이제 1년 지나서야 이제 눈치채는 거죠. 요새 와서 나온 기사입니다. 또 일본의 키요시하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서로 인수합병 협상하면서 눈치채고 있는 거죠. 이제서야. 근데도 아직도 몰라요. 잘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맞서서 반도체 한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불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니까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것 같다 하는데 단순히 그 전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큰 연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흐름을 사실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그 뭐 아무리 저기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뭐 무역 전쟁이 잠시 일어나도 세계화 시대에는 뭐 잠깐만 일어나는 일, 정권 바뀌면 또 변하는 거고 잠깐의 일로 보고 그 회사가 정말 앞으로 크게 잘 나갈 가치가 있다 하면은 투자 가치를 보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로 아유 저 회사 거는 안 되겠어 하고 주식을 버려도 쌀 때 사놓고 10년 뒤에 보면 틀려 하고 가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워렌 버핏이었죠. 근데 워렌 버핏도 결국은 작년 3분기에 TSMC 샀다가 정말로 이것이 10년 뒤에는 괜찮다고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티격태격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 워렌 버핏도 계속 묻어두고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금년 1분기까지 다 팔아치웠죠. 별로 재미도 못 보고. 이 얘기는 뭡니까?
10년 안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10년 안에 해결이 안 돼도 지금 워렌 버핏과 그 워렌 버핏 그분 그 후계자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나이가 한 60 되시나? 예. 워렌 버핏이 자기가 이 세상을 돌아가셔도 죄송합니다. 그 후계자가 있으니까 후계자가 그 주식 갖고 나중에 TSMC 저기 투자한 거 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다 팔아치운 건 뭡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TSMC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봤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워렌 버핏 그분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분 생각도 금년 들어와서 제 생각처럼 극단적인 그런 위험성까지 지금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뭐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그 갑자기 일본의 그 종합상사 주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샀죠. 보셨죠? 사실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실제적으로 나아진 건 없습니다. 일부 수출 기업이 엔저 현상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봤다는데 일본 전체의 상황을 보면 작년부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기업들의 얘기고요. 전체적인 그 국가의 어떤 그 지금 무역 수지나 이런 걸 쭉 보면 우리나라처럼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갑자기 일본에 대해 다시 TSMC는 팔면서 동시에 워렌 버핏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보고 지금 붙어 먹었다는 거를 아는 거죠. 누군가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 갈지 연고대 갈지 힘든데 여기에 지금 강남 1타 강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비유가 참 그지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 보면 일본 니케이 평균이 3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수출 기업은 달러와 약세나 아니 저기 그 엔저 현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 뭐 조금 호황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오른 거는 워렌 버핏이 뭐 샀다니까 돈이 여기로 따라서 몰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 관망하면서 돈이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보다 조금 괜찮은 데가 어디냐 풍선 효과를 차려서 유럽하고 일본으로 이제 볼록 더 솟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떤 그 화폐 전쟁, 지금 기축통화 전쟁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이런 식으로 중국과는 디커플링 되고 경제 죽이기에 나가지만 지금 보니까 누구보다도 오히려 유럽보다도 일본하고 손을 잡고 일본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그 밑에 큰 흐름이구나.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이번 마이크론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 뉴스인데요. 5월 14일 뉴스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나 뭐 우리나라 뭐 2차전지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일본의 반도체 거점을 이번에 신설하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만들려고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에서 지금 뭐 보조금 주니까 일본에 뭐 어떤 거기다가 짓게 되면 그 협력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좋게들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일본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한 맥락에 이어서 삼성 기술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TSMC 대만 안에다가 지금 공장 안 하고 자꾸 저기 위험하니까 미국에다 짓고 일본에다 짓고 독일에다 짓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차하면은 TSMC 안에 중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다 폭파시켜버리고 기술자들 빼가고 이미 최첨단 저기 그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뭡니까? 저기 우방국들에다 옮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5년 뒤를 보고. 그러죠? 이 삼성전자 공장을 못 들어 반도체 거점을 일본에다 만들어요. 돈 들여서.
우리나라에 만들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고용 효과 나고 지역 경제 살아나고 하는 건데 꼭 일본에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뭐 기술적인 약점이 있나요?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가 더 갑의 위치잖아요. 미국, 일본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러겠습니까?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즉 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재용 씨가 이재용 씨도 워렌 버핏처럼 TSMC 어떤 회장처럼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만드는 게 이제 미국은 싫어도 그 만드는 비용이 막 두세 배가 들어가고 앞으로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바이든이 하라고 했은 게 싫어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일본에까지 만든 거는 일본에서는 그런 강제하는 것도 없고 일본에 만든다고 큰 이점도 없는데도 만들겠다고 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자기도 모르는 정치적 압력이 우리가 모르는 게 작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재용 씨마저도 TSMC처럼 국내보다는 일본에 짓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참 복잡한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우리한테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좋은 뉴스는 저는 아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에 이거 해봤자 지금 정책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키우고 일본의 야심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차후에 대놓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SK가 만드는 최첨단 그 제품들을 자기들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그걸 지원하겠다고 지금 대내외에 공표하고 나오고 그 움직임이 계속되는데 거기다 뭐하러 지금 삼성이 시제품 라인, 첨단 반도체가 그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모두를 갖다 만들어줍니까? 일본에다가. 그러면은 그 일본 산업 스파이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한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아무 우리한테 이점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건 우리 한국 삼성을 잡아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공동 설립한 라피더스가 홋카이도에 이제 대규모 공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일본 정부는 향후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라피더스의 목표가 바로 아직 세계에서 생산 기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2나노미터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를 언제까지 생산하겠다 자기들이 2025년에 시험 생산해서 2027년에 양산한다는 목표를 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코웃음을 치지만 작년부터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지금 붙어 먹은 거고요. 그러죠?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지금 삼성에는 좋은 일 하나도 안 시켜주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간섭만 하면서 먹고 살 길을 아주 그냥 목을 죄고 있죠. 중국 제재한다는 미명하에. 그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삼성의 최첨단 디바이스 시제품 나오는 라인까지 일본에다 요거 다 지원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짓기로 했어요.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말만 이렇게 MOU 협약처럼 삼성도 이제 은근히 우회적으로 피해가려고 말만 하고 앞으로는 실제 만들지 어떨지는 봐야겠죠. 근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정치적인 그런 이 흐름을 잘 보면서 이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좋은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제가 우려했던 처음에 작년부터 우려했던 완전히 우리 반도체 산업 기술은 그런 이점은 일본한테 넘기고 또 미국에서 제가 결국은 마이크론하고 인텔한테 그 생산 기술을 대만하고 한국에서 뽑아내서 나중에는 준다. 그래서 이쪽이 전쟁으로 중국에 넘어가도 전혀 미국은 거기에서 타격을 안 받도록 결국은 그렇게 지금 키워줄 거다. 5년, 10년 보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마침 이번 마이크론부터 해서 지금 제가 한번 더 보는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문제도 지금 국내에서 날라간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배터리 문제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지금 오히려 조금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시경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 나온 지금 5월 18일 날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무역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왜 그러지? 이게 지금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액이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배터리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결국은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중국산이잖아요. 거의 다. 그거 수입안이라고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고깃집 하나 차려서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어갖고 야 우리는 잘 나갈 거야 하는데 이 고깃집을 차린 이 건물의 월세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 월세 받는 놈들이 중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아무리 높아봤자 거기다가 다 월세 주고 나면은 지금 사장님이 한 달에 100만 원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우려했던 거죠. 지금 근데도 항상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정말 후진 거 우리가 최첨단 배터리 세계 최고 어떤 국뽕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다르고 상대가 안 된다 하는데 여기 보면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및 소재 수요가 예상보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꽉 잡는 건 어딥니까? 중국의 CATL 뭐라고 읽나요? CATL 회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아디 그런 데죠? 비아디 그런 회사. 비아디가 전기차도 만들지만 원래 배터리 회사죠. 걔네들이 꽉 잡아요. 전 세계에.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효율이 좋고 뭐가 좋고 하는데 많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써주는 거, 많이 팔리는 걸 만들어야죠. 그나마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수출해서 굉장히 배터리 사업이 우리나라가 호황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사실은 중국한테 다 이렇게 쪽쪽 빨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맞서서 미리 시진핑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스탄 국가 5개 있죠? 미리 불렀죠.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니네 G7끼리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우리 편이 많다 하면서 과시를 했죠. 근데 사실 보면 스탄 5개 국가 나라들이 그 G7 국가하고 경제력이 비교될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괜히 우리는 초라해 보인다고 좀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속이 짠 겁니다. 아픈 데를 찌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나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그때 3월 초부터 UN 주재 회의하고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토니 블링컨이 날아간 데가 어딥니까? 스탄 국가들 쫙 돌면서 야 니네 그러지 말고 우리 편에 붙어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선물 들고 갔잖아요. 제가 그때 그 스탄 국가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졌다 해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죠. 기억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2달 반이 근데 지나서 그렇게 미국이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스탄 5개 국가가 시진핑 아래 다 모인 겁니다. 시진핑도 나름 복수한 거예요. 봐라. 다 미국 니들 맘대로 다 되고 다 니들 편일 것 같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탄 국가들이 사실 G7 국가에 비할 나라들은 아니지만 미국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죠. 야 우리가 그때 국제회의 끝나고 제일 먼저 밤 비행기로 날아가가지고 토니 블링컨부터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스탄 국가들을 바이든부터 해서 옐런까지 신경을 썼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금 중립적인 자세라도 보여줄 줄 알고 기대하고 선물도 많이 줬는데 아주 딱 시진핑 아래 5명이 딱 모여가지고 5개 나라가 확실하게 우린 중국이 더 좋아하고 붙어버렸죠. 조금 찝찝하겠죠. 속이 좀 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정세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